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이에요. 3단원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중에 이제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기반인 고구려가 저 큰 중국을 막아줘가지고 우리 밑에 있었던 신라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고구려는 그래서 별명이 한반도의 방파제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중국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 그 큰 역할을 그 위에서 딱 막아줬기 때문에 밑에서 백제와 신라가, 특히 신라가 영향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 전에는 우리 남조, 북조 이렇게 위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긴 중국사에 있어서 나라 이름이 명칭이 긴 거는 혼란기야. 그런데 나라 이름이 한 글자씩 한나라, 뭐 진나라 이렇게 되는 나라는 통일기예요. 그래서 통일한다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딱 뭉쳤기 때문에 힘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수나라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분열돼 있던 중국 지역을 통일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위협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혼란기에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성장할 수 있었는데 얘네가 통일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거지요. 통일을 한 수 문제는 수의 복종하라는 국서를 보내서 고구려를 협박했어. 근데 고구려가 어떤 나라란 말이야. 그 우리나라 위쪽에서 만주를 지배하면서 고구려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어요? 수가 유목민족 세력인 돌궐을 제압하고 고구려를 압박하니까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수와의 외교 교섭에 적극적으로 또 나서요. 되게 외로웠겠지 고구려가. 신라는 수의 등장을 가장 반겼어. 왜냐면은 삼국 중에 제일 약했던 나라가 신라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신라는 약간 박쥐 같은 성향이 있긴 있지요.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신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 백제는 신라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수와 고구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어. 그런데 신라는 왕따가 된 거야. 우리 한강 유역을 신라가 먹었을 때 기억나니? 백제하고 연합해가지고서는 한강을 먹고 나서 백제의 성왕을 뒤에서 이렇게 확 찍었지요. 진흥왕이. 그래서 백제의 성왕이 화가 나가지고 신라를 막 쳐들어가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 그 전사했었잖아. 자, 한 놈이 커지면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연합하는 거.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신라가 강성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와 백제는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 고구려는 돌궐과 친했고 또 백제는 왜와 친했어. 그래서 6세기 한반도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요렇게 남쪽과 북쪽이 친한 남북 관계대 왕따인 신라가 이제 도피처가 없잖아. 왜냐면 고구려가 압박해오고 백제가 압박해오고 왜가 압박해오고 이러면 신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 강성해진 수나라와 연결된 동서관계 그래서 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남북관계 대 동서관계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침략하기 시작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의 고구려 침략과 살수 대첩. 고구려는 수와의 외교 관계를 끊고 수의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해. 먼저 공격을 해요. 참 우리나라 굉장히 다른 나라의 침략받는 나라인데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그 자기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거지. 그래서 수는 30만 명의 육해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공을 해와. 어디로? 요렇게 요 라인으로. 자, 그런데 홍수와 풍랑으로 수의 군대가 큰 피해를 보아서 고구려는 쉽게 수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 자, 그런데 이 수양제, 문제의 수양제가 나와요. 문제의 두 번째 아들이야. 근데 얘가 중국의 역사상 굉장히 난폭한 아주 나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 어떤 왕으로 기록돼 있냐면은
자기가 태자 자리를 얻으려면은 첫 번째 아들이 아니니까는 형아를 굉장히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막 그 효자인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형아를 죽여버려. 그러니까 태자 자리에서 끌어내버려.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일보 직전이 됐을 때 이제 양제가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먹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막 드러낸단 말이야. 그런데 수 문제가 그걸 알고서는 얘한테는 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수 양제를 패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수 문제를 찾아가가지고 죽여버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 그러면서 이 수나라는 원래 혼란기를 통일을 한 나라는 통일을 한 강한 나라지만은 이 혼란기를 통일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셌겠어. 통일을 했지만 문제가 있는 거는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 부러져. 그래서 얘는 금방 망해. 그래서 진시황,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은 어떻게 망했냐면은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대공사를 했지. 그래서 국민들이 힘들거나 말거나 내가 세계 최고야 막 이러면서 만리장성이라는 대공사를 해서 망했어. 수양제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위진 남북조라는 혼란기를 딱 이제 수가 통일을 하고 나서 수양제가 수나라의 그 황하강과 양쯔강이라고 있어. 밑에 양쯔강을 연결하는 그 물길을 튼 거야. 그래서 이 물길 공사 때문에 너무너무 백성들이 힘들어가지고 망해. 또 수가 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113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야 아버지는 못했지만 내가 아버지도 못한 고구려를 없애버리는 일을 할 거야 라고서는 무지막지하게 고구려를 침략했지. 자 그런데 수의 군대는 요동성의 청야 수성 그 고구려는 수성전에 굉장히 강해. 수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성을 막고 문을 닫아 거는 거야. 그래서 성을 지키는 전투에 굉장히 강해. 그래서 3개월 동안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 113만이면 얘들아. 이 신의지부터 부산까지 한 줄로 쭉 세우면은 셀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부터 이렇게 온 거야. 청야라는 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먹을 거를 갖고 오지만 나중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들어오면서 고구려 땅을 공략해오면서 이 벌판에 있는 곡식을 다 먹어야 되는데 수성전 벌판에 있는 곡식을 다 불태우고 성 안으로 곡식을 다 들어가가지고 성을 지키는 전투야. 그리고 고구려의 그 성은 굉장히 튼튼하기로 아주 유명해. 그래서 이 113만 대군이 왔어도 이 성을 함락시키지를 못했어. 그런 아주 중요한 성들이 이 위에 있는 이런 성들 있지. 특히 요동성, 배감성 이런 성들은 굉장히 큰 성이야. 이런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수는 30만의 별동대로 평양을 직접 공격할. 그러니까는 그 특수부대를 보낸 거야. 자,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평양까지 진격을 했는데 그 동안 별동대는 을찜덕 장군의 유인책에 말려들어가지고 평양성까지 딱 왔는데 낌새가 이상한 거야. 자기들이 평양성에 올 때까지 고구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자,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을찜덕의 시문이 나오지요. 야 우중문아 그때 수나라의 별동대의 장수 이름이 우중문이야. 그 중국에서 수나라에서 아주 제1로 가는 장수야. 그 우중문한테 야 너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을 뚫었어. 야 너의 오묘한 전술은 땅을 통달했어. 야 너 진짜 대단하구나. 박수 쳐주겠다. 전쟁에 이겨서 너 야 이만큼 왔어. 아이고 평양 공격했어. 아이고 잘했어. 근데 여기까지가 그만 됐어. 이제 내가 할 차례야. 그만두기를 바래. 이거를 우중문한테 보낸 거야. 우중문이 딱 그걸 받고선 평양성 그 앞까지 진격을 해서 왔는데 이러한 그 을지문덕의 아주 당당한 시문을 보고서는 이거 함정이구나. 내가 함정에 걸렸구나 하고서는 이 우중문이가 뒤돌아서서 미친 듯이 도망을 가기 시작해. 자 평양에서 막 도망가가지고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강이 가로막혔어. 이 강이 어떤 강이냐면 살수야. 청천강이지요. 자 청천강을 막 건너가는데 급하니까 막 물에 뛰어든 거야. 근데 물이 가슴팍 정도밖에 안 오는 물이야. 그래서 야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 다 투입해. 빨리빨리 건너.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강의 중간까지 이 병사들이 우중문의 병사들이 30만 별동대가 다 왔을 때를 기다려서
을지문덕이 야 이제 준비 끝났어. 저 위에 상류에서 소의 가죽으로 이 물길을 막아놨대. 상류는 그 좁게 흐르면서 하류까지 이렇게 하류는 이렇게 넓잖아. 그래서 좁은 상류의 물길을 다 막아놓은 거야. 소의 가죽으로. 그래서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흘러서 가슴팍밖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얘네가 갔는데 을지문덕이 이때야 하고선 여기를 탁 텄대. 그러면서 엄청난 물이 쓰나미가 강물이 덮친 거지. 그래서 이때 살아 돌아간 군사의 수는 2,700명밖에 3,000명이 채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전멸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는 그 뒤에도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모두 실패했어. 그래서 수나라의 멸망 원인이 고구려 원정의 실패까지 된 거야. 자, 여기서 그치냐? 수나라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요. 문제가 만들어서 아들 양제가 이제 나라를 망해 먹는 거야. 그래 이 당나라는 자, 수나라가 고구려 때문에 망한 거를 본인이 알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재통일한 다음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해. 그런데 돌궐을 제압한 똑같은 과정이지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고구려라는 나라가 위쪽을 제패를 하고 있으면은 자기네가 1등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1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구려, 큰 세력인 고구려를 압박하기 시작해. 자, 고구려는 야호허강 되게 많이 나오지. 요동강이라고 했지요. 요동강 동쪽에 천리나되는 장성을 쌓아서 미리 대비를 해. 그러니까 이미 당이 침략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지요. 자,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어. 되게 유명한 장군이 또 나오지요. 그 연개소문을 굉장히 무서워했다 그래. 그래서 중국의 경극 아주 유명한 중국 가면 우리 지금도 중국 가면 뭐 짱 하면서 얼굴 하얗게 분장해가지고 뭐 그런 경극이 있어. 그 경극의 악당으로 나오는 게 연개소문 장군이야. 그 정도로 아직까지도 경극의 주인공 악당으로 나올 정도로 당나라의 태종이 연개소문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 거를 구실로 삼아서 야, 니네 왜 왕을 없애고 나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그러면서 쳐들어와 이를 구실로. 되게 고구려 입장에서는 헐, 쟤 뭐니? 뭐 이런 정도겠지요. 자, 지가 뭔데 우리나라를 이랬다 저랬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두 나라가 싸움하기 시작해요. 근데 당태종은 정관종이란 당나라에서 아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만큼 아주 중요한 문무를 겸비했다 그래. 이 왕. 아주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떠받들고 있는 그런 왕이야. 그래서 수나라의 패배 원인을 다 일일이 분석을 해. 그래서 얘네는 고구려는 수성정에 능하기 때문에 왕이 당태종이 직접 그 전투에 참가할 정도로 이 고구려와의 싸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요동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요동성 함락을 못했거든. 수나라는 113만 대군이나 왔는데 근데 요동성을 무너뜨리고 백암성마저 함락시켜.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런데 얘네가 그 유론 라인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안시성에서 얘네가 막히고 말아. 안시성의 성주는 2달 이상 계속된 당군의 침략을 막아내. 이 전투가 아주 또 유명하지요. 자, 안시성은 스몰 사이즈지만 안시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평양까지 진격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시성은 작지만 아주 단단하고 강한 성이야. 그리고 안시성은 뒤에는 산을 끼고 있고 앞에는 이렇게 이 안시성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성이 아주 견고해.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보니까는 얘네가 대응을 하네. 그리고 화살을 쫙 쏴가지고선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왔을 거 아니야. 화살을 쫙 쏴가지고서는 성 안으로 고슴도치처럼 쫙 박혔는데 아무도 인기척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위에까지 그 당나라 군사가 가가지고서는 염탐을 해서 보니까는 아무도 없는 거야. 얘네가 화살을 쏠 때면은 그 성 안에 굴을 파가지고 이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그 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이 다 땅에 떨어져 그냥. 그래서 얘네가 이제
좀 쉬자 하고서는 당나라 군대가 좀 휴식기에 들어가면은 굴 안에서 사람들이 뽀롱뽀롱뽀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땅에 떨어진 화살을 이렇게 다 예쁘게 주워가지고 성 위에 이렇게 성 위는 높은 데잖아.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지네가 보낸 화살을 그대로, 얘네는 이제 성 위에서 쏘는 화살이니까 얘네는 못 보는 그 아래에서, 땅 아래에서 이렇게 넘기는 화살이고, 이렇게 넘어가는 화살이고, 얘네는 성 위에서 이렇게 적을 내려다보면서 쏘는 화살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낸, 아까 내가 그 낮에 쐈던 화살을 막, 화살이 나한테 슝 날라가지고 가슴팍에 맞춰서 죽는 거야, 얘네. 당군의 피가 너무 약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당태종, 야, 얘네 중국의 인해 전술 대단하지요. 여기다가 아내를 볼 수 있게 산을 쌓아. 흙을 다 가지고선 3개월 동안, 근 1개월이었나? 아유, 정확하게 시기는 모르겠으나 한 그 1개월은 넘게 태산을 쌓아. 토산을 쌓아. 그래서 이제 토산 위에 다 쌓았어. 우리도 위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안시성 안을 보고서는 화살을 쏠 수 있겠구나라고서 이제 신나. 근데 이 토산의 흙이 좀 이렇게 너무 급하게 쌓다 보니까는 성 쪽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야. 그래서 길이 나게 됐어. 근데 얘는 이제 성이 훅 무너지니까 위에서 있던 사람, 당나라 군대가 다 쓰러지잖아. 근데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안시성의 군인들이, 야, 쟤네 흑산 무너졌다. 그 틈에 얘네가 그 흑산의 길을 쫙 밟아가지고서는 이 산을 점령해버려. 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때까지 그 노력을 해가지고 흑산을 쌓아서 이제 조금만 하면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태종이 너무너무 약 올른 거야. 누구한테? 고구려 군사들한테 이 흑산까지, 자기네가 열심히 쌓은 흑산까지 넘겨준 꼴이 된 거니까. 그래서 안시성의 성주한테 나중에 이제 당태종이 돌아갈 때 인사를 하고, 그래, 너 너무너무 잘 싸웠다. 적군이지만 너 진짜 멋있게 싸웠다. 그러면서 비단을 하사를 해줘. 그 비단을, 적군한테 비단을 하사해준 당태종도 참 남자답지요? 자, 그런데 이 비단을 받은 그 안시성의 성주도 돌아가는 당태종한테 인사를, 절을 했다 그래. 아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참 옛날 사람들의 그 전쟁사는 지금 이해하기 좀 힘들지만 어쨌든 참 남자다운 전투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지요. 어쨌든 이 안시성을 잘 지켰기 때문에 또 당나라는 고구려를 먹을 수 없었고, 고구려는 두 나라, 수나라, 당나라의 이 계속된 침공을 막아서 이 신라가 또 백제가 안전하게 클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방파제의 역할을 했었던, 고구려는 수당이 강요했던 중국 질서의 국제 질서에 맞서서 고구려 독자의 세력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멋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고구려지요. 자,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당나라를 향해서 손을 내민 신라를 당나라는 덥석 손을 잡게 됐지요. 그래서 나당 군사 동맹이 된 거야. 자, 이 배경은 신라가 한강을 먹게 되면서 백제와 고구려가 손을 잡고 신라를 압박하는 형세지요. 그래서 려제 동맹, 고구려 백제 동맹, 신라를 압박해요. 자, 그래서 왕따가 된 신라가 손을 다 뻗는 거야. 처음 고구려를 찾아가고 외나라를 찾아가고, 왜냐, 백제가 한강을 뺏겼으니까 계속 침공을 했을 거 아니야. 자, 고구려 백제의 협공의 위협을 느낀 신라의 김춘추는 당태종한테 군사 원조를 동맹을 맺었어. 그래서 신라와 나당 연합이 결성이 된 거예요. 자, 나당 연합은 어떻게 체결되었나요? 그 밑에 가상 취재가 나와 있지요. 백제를 먼저 멸망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고구려보다 백제가 쉬우니까. 또 떠나올 때 당태종이 고구려를 멸망하면 대동강 이남 땅은 너희 신라를 주겠다라고, 이런 약속을, 미략을 몰래 약속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세운 장성 부여성에서부터 비사성까지 요거를 이은 게 우리 천리장성이에요. 여기 우리 중요한 안시성도 있고요. 배감성, 요동성, 이건 되게 큰 규모의 성이었어. 자,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당 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삼국이 통일되어 가는 과정,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